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헌법기관을 포함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기관은 국회로 시작해서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국회는 현재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를 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국회는 내년 2024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전에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이 돼서 딱 1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법원장이 이미 공석이 됐죠. 대법원장이 이미 공석이 돼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하면서 조희대가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현재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외로 따지면은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헌법기관장은 이제 국회는 국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런 경우들에 따라서는 이제 선거를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 이제 절반이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의원이 동의가 있어야만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제 해군 중장이었다가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제 합참의장으로 지명이 된 건데, 이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절반이 제적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현재 지금 헌법기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둘 다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은혜 헌법재판관이 선임 재판관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내부적인 헌법재판소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선임이 됐습니다. 하여튼 선임이 됐고,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 결혼이기 때문에 8명인 상태고, 그런 상황이다. 현재 인사청문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 물론 매월 정기적으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만, 11월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며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의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9명의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포함한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5명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든 의원 결정이든 선거를 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한 명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직무대리인 이은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가 그거를 밀어붙여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는 몇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다가 철회가 되었고, 그 철회 과정은 필리버스터, 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이제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즉 같은 회기 내에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철회한 거 이미 국회에서 본회의의 보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의안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설사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같은 회기 내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현재 정기 국회에는 이제 90일이기 때문에 100일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데 90일이든 100일이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100일이라고 봤을 때 이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그 회기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같은 회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에 대해서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해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내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쟁의 신청은 말 그대로 국회의장이 의사권을 행함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게 의사 진행을 함으로써,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주장은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이것은 바로 안건으로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안건 철회에 대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 다시 안건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기국회 안에는 그 결정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설사 야당에서 제출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뭐 위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례들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통과가 되면 적법하다는 식으로 해서 국회의 내부 의사 진행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안과의 해석에 따르면은 그것은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국회에다가 진정민원을 내놓은 것도 있었긴 한데요. 국회에 보면 각 위원회에 회부가 됐다가 처리되는 안건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있고, 뭐 철회자 명단 동의자 명단이 수정이 돼서 다시 제출되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의안이 제출이 돼서 이제 의안 정식으로 위원회 회부가 돼서 된 경우에 같은 경우는 그 동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탄핵소추안은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국회법의 그 공백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은 국회가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탄핵이 그 전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몇 번 탄핵소추안이 제기가 돼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출신들이 전 정부나 그 뭐 헌법기관들의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걸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 건적권을 통해서 검사들이 무소불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제재를 해보자 하는 것이 영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 달이면 몇 번을 외국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지고요. 뭐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내의 어떠한 뭐 정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팽개치다시피 하고 맨날 외국만 나가서 뭐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들에서는 외유성으로 해서 공무국외 출장을 잡고서 또 개인 일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덧붙인다면 모 인터넷 방송 같은 데에서 유튜브 채널 같은 데에서 이제 그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할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서 특수활동비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특수활동비를 뭐 남용하거나 심지어 횡령했다 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뭐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소추할 수가 있고 그 기간만큼은 기소가 중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건 변론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봤더니 국회에 그런 의안이 제출이 됐더라고요. 뭐냐, 공직선거법에 요새 AI에 의한 그런 영상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영상들에 대해서 근거를 명시를 안 한 거는 처벌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모 후보가 이런 영상을 AI 영상이다라고는 표시를 안 하고 방송에 송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걸 보도를 하고 AI로 해서 해준 거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그 AI로 한 영상을 AI라고 표시 안 한 부분에서는 당시에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뭐도 안 됐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뭐 선거운동이 자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묵살을 해버렸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AI 영상에 의한 앞서 말씀드린 선거 캠페인을 불법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AI에 의한 영상은 처벌을 할 주체가 모호해지고, 두 번째로는 특정 후보자가 자신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AI로 포장을 시켜갖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 후보자와 닉슨 후보자 간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TV 토론에서 케네디 후보가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 후에 닉슨이 다시 그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암살을 당함으로써 후에 닉슨이 선거에서 이겨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던 거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그 사건으로 닉슨은 재선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재직 중에 이제 사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AI에 의한 그러한 선거 캠페인은 정직하고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봤을 때 대통령이 그 국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연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연설들은 적극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지 그걸 미리 뭐 다 각본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본에 의한 선거 캠페인이나 국정 연설이 과연 제대로 된 그러한 그 대통령의 역량을 가지고 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선거 캠페인 제도에서의 AI 활용은 우리도 중지를 시키고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더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지금 두 군데 뭐 거의 화약고들이 폭발하는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에 주둔한 병력을 비상시에는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는 추진해오지 않던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1950년 6.25 전쟁 직전에 있었던 미국의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전부 철수가 한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 내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원, 이동 배치는 불가하다.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천명하고 미국에 이것은 협상의 대상도 논의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9월 달에 아마 촬영하고 거의 뭐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좀 촬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것으로 국내 정치와 그러한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